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대표적이고도 상징적인 훈련인 상륙 기습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륙 기습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륙 기습 부대인 22대대에서 소위부터 대위 때까지 만 4년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교들은 한 개 보직에서 통상 2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 모든 지휘관들의 임기는 2년, 즉 2년을 한 부대에서 근무하고 나면 다른 데로 간다. 그리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참모들 또한 절대 이 2년을 넘기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22대대에서만 만 4년을 근무했습니다. 소위부터 대위 때까지. 이런 경우는 아주 흔치 않습니다. 통상 저희 같은 단기 장교들은 한 부대에서 2, 3년 근무하고 나면 다른 사이드, 여기서 말하는 사이드는 좀 편한 부대죠. 그런 부대로 가게 마련인데 저는 만 4년을 채우고 나서야 그런 데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은 저를 꼴통 아니면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꼴통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없었다. 아니면 그 힘들다는 거기서 그렇게 오래 근무한 걸 보면 혹시 이 자식이 그런 걸 아주 즐기는 그런 체질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꼴통도 아니고 그런 걸 즐기는 체질 역시나 결코 아니었다. 그냥 유능해서 대대장들이 놔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후배 중에서 한 놈은 저를 꼴통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을 좀 봐준 놈인데요. 구타 제가 딱 한번 해봤어요. 맞은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솔직하게 때렸다고 얘기하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대 본관 어느 골방에서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걔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뭐 제대 이후로 다 연락이 안 돼요. 걔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저는 소대장 시절에 IBS TTT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한 중대에서 그 3번의 우승 중에 2번을 소대장으로 참전. 전투가 아니니까 참전은 아니고 참가했습니다. 이러면 상륙 기습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조금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IBS TTT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 상륙 기습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왜? 이건 상륙 기습 작전 그대로 가상의 적 해안에 침투해서 목표를 까고 그래서 깐다는 건 폭약으로 터뜨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기습작전 전술 교리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종합 전술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화를 한 편 보시고 나면 상륙 기습에 대해서는 파악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륙 기습이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상륙 작전의 형태를 아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륙작전의 개념이나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80년대 당시에는 상륙작전은 크게 상륙돌격, 상륙기습, 상륙양동, 상륙철수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상륙돌격은 인천 상륙작전이나 노르망디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상륙작전의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륙양동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경북 영덕의 장사 해안에 학도병을 상륙시킨 작전. 우리 쪽 희생이 너무 컸죠. 아무튼 이런 성동격서의 상륙작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륙철수는 대표적인 게 흥남철수작전. 빠져나올 때도 그냥 폐잔병처럼 마구제비로다가 항구로 와서 배에 올라타다가는 다 죽어요. 쫓아오는 애들은
배 떠나기 전에 다 죽이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부대 건재 및 전술 대형을 유지하고 전투를 하면서 축차적으로 작전을 써서 빠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륙 작전의 한 형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상륙 기습은 뭐냐? 이건 간단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버리면 오늘의 방송이 지금부터 한 30초 이내에 끝난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답게 이건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IBS TTT 3년 연속으로 우승한 중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중대 평가다 보니까 뭐 연대급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백령도 유교단에서 기습대대가 편성이 돼서 막 훈련을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병대 전체에서 IBS 상륙 기습 능력이 가장 뛰어난 중대를 뽑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항 1사단에는 3개의 상륙 기습대대가 있죠. 그러면 각 대대당 3개 소총 중대, 즉 전체 9개 중대가 이 IBS TTT를 통해서 자웅을 겨루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중대가 3년 연속 우승. 이 정도면 제가 좀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목에 좀 힘이 들어가네요. 자, 그럼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훈련 도중에는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쉬는 시간에 찍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실잠바 안쪽에는 빨간 추리닝을 입고 있고요. 발은 맨발인데 안쪽에 싸제 쫄쫄이 내복을 입고 있으면서 저렇게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고무보트 위에서 담배를 물고 있다는 건 제가 겁대가리를 상실한 아주 높은 고참이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선 제가 모타 위에 앉아 있는데 이건 진짜로 상당히 뭐 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개그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자세 못 잡아요. 이 경험이 상당히 한 부대에서 오래 있었을 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대대에서 저런 기마 자세로 고무보드를 몰 수 있는 사람은 장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짬이 안 되는 장교들이 저런 자세를 잡고서 보드를 몰면 100% 뒤로 자빠집니다. 바닷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절대 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다가 좀 잔잔하다고 해서 저렇게 자세를 잡고 달린다? 그럼 IBS 선임하사 아시죠? 이땡우 중사 장교군 아발이고 그 장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겁니다. 가끔은 그분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하고 파도 치는 데서 고속으로 달린다? 이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사진에서도 이 대대 장교 귀신의 포스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상륙 기습 훈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경화면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 방송은 고무보트가 나오는 이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륙 기습 작전은 적 해안으로 상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산 근처에 적 레이더 기지를 폭파하고 히트앤런, 즉 치고 빠진다. 그러면 이 고무보트를 가지고서 원산 앞바다까지 갈 수는 없죠. 포항에서 먼 바다 쪽으로 좀 돌아서 가면 한 600-700km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노져서 간다.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모타링으로 간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고무보트가 전속력으로 한 48시간, 만 이틀 이상 달려야 하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많은 기름은 어디다 싣고 가나? 그리고 만 이틀이면 6끼는 먹어야 되는데 먹는 식량, 뭐 마시는 물, 그 고무보트가 무거워서 제 속도가 나겠어요. 그래서 IBS 고무보트는 저희 때는 해군 함정에 실었습니다. 실제로 해군 함정에 싣고 먼 바다에 나가서 내리는 훈련도 했습니다.
어느 함정에다가 실었는지는 이것도 군사보안에 걸릴래나? 아무튼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싣고 가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해군 애들이 몇 가지만 알려주고는 빠이빠이 합니다. 즉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뭐 조류, 풍속 이런 것만 알려줘요. 내 생각에는 좀 더 해안 가까이에다 내려주면 우리가 편하고 좋을 텐데 걔들은 거기까지는 안 간대요. 너무 가까이 가면 뭐 대포 맞는 데나 뭐래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고우보트들이 큰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면서 이제 일정한 대형을 유지합니다. 해군 함정에서 어떤 보드가 안 내렸냐? 뭐 이걸 파악하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해군 애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아무튼 해군은 떠나가고 이제부터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적 해안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실제 IBS TTT에서는 해군 함정을 동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훈련을 한 거고요. IBS TTT에서는 해군 함정에서 고무보드를 내리고 출발한 걸로 가정을 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원으로 빙빙 돌면서 각종 점검을 마친 기습중대는 일정한 대형을 유지합니다. 일렬 종대로 가냐고요? 이게 어디 뭐 국민학생 소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요? 그럼 일렬 횡대? 뭐 고등학생들 그 자원봉사 점수 달라고 어디 쓰레기 줍기 뭐 자연보호 행사 나왔어요? 그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도 하객진인가 뭔가 그런 대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임무에 맞는 그런 전술 대형을 갖춘다 이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크게 정찰제대, 돌격제대, 엄호제대, 지휘제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이 각각의 제대가 뭘 하는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휘제대에서 돌격을 한다거나 돌격제대가 정찰을 한다? 뭐 이러진 않겠죠. 아무튼 적 목표 해안을 향해서 모다링으로 해상 이동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적 해안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모달을 끄고 페다링으로 은밀하게 각 제대별 순서에 따라서 상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번지수입니다. 함경도, 신포, 마양도에서 무슨 군사기지를 폭파하라는 게 우리 임무였는데 엉뚱하게도 흥남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군사기지는 없고 뭐 큰 군수공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여기서 총알을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까부시고 왔더니만 아이씨 그게 비료공장이래요. 그럼 우린 뭐야 기름값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방송했던 83년 8월 31일의 사건, 그러니까 이 대대가 야간에 당초 예정됐던 해안이 아닌 육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지역에 상륙함으로써 북해군으로 오인한 육군 쪽에서 사격을 가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도 조류에 밀렸던 어쨌든 간에 당초 목표 해안이 아닌 곳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깜깜한 밤에 해상에서 육지를 보면 사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외에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현저한 지형지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훈련하던 곳은 포항지역이었기 때문에 해상에서 보면 어디서든 포항제철의 밝은 불빛이 아주 좋은 참고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안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상륙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적 해안으로 접근하는 우리 쪽에서는 전방에 보이는 산봉우리 등을 이용해서 후퇴 방해각으로 우리의 위치 및 해상 접근로의 착오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상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 중대에서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중대 선임하사가 밤에 택시 타고 자기네 중대가 상륙할 지점에 미리 가서 후레시키고 중대를 유도하다가 통제관한테 걸려서 개망신 당한 적이 있죠. 중대장, 지금 저 해안에서 반짝거리는 불빛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 중대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걸렸다고 하죠.
저 같으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을 것 같은데 그 중대장이 참 착한 분 같아요. 동네 애들이 밤에 술래잡기 하는 모양입니다. 우린 중대 선임한테 후레시키고 우리를 유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기면 이러면 유도하라고 했다는 뜻인가? 아무튼 안 했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리고 실전이라면 북한 지역에 사는 우리 쪽 고정 간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거는 우리 쪽 고정 간첩이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 정보도 없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적 해안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이르게 되면 모타를 끕니다. 이때부터는 노를 져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노 젓는 모습, 즉 페달링 방법은 해병대라면 누구나 병과에 상관없이 훈련소에서 잠깐이나마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페달링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억나시죠? 혹시 잊어버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 손이 이게 이제 페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보트의 우현 즉 오른쪽에서 페달링 하는 모습 그걸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달링을 하는 겁니다. 페달이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회전 운동의 반은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반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 속에서는 당연히 이 페달의 날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서 세워져야 물을 잡아당길 수가 있죠. 하지만 물 위에서도 이렇게 페달을 세우게 되면 이렇게 육지에서 봤을 때 이 물 묻은 페달이 반짝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페달을 수평으로 해서 90도 각도로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 운동 이렇게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 앞에 이게 마이크가 있어 되게 거추장스럽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물 위입니다. 물 위에선 이렇게 누워서 가는 겁니다. 얘가 페달이 날이 안 보여요. 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 속에선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한다. 이게 잘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네.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도 않은데. 근데 요즘 해병대 기습대대가 훈련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저희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 페달을 90도 틀어주면서 하는 게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저는 현역 때 이런 방법으로 페달링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무조건 쉽게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이거는 난 좀 뭐 좀 보여주기 시간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상륙 기습과 관련된 전술, 교리 이런 거는 지휘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상륙 기습이라는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유일한 교범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물론 실전에서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서 많은 응용 전술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기준은 상륙 기습이라는 이 교범 그거였습니다. 녹색 표지에 제법 두꺼웠습니다. 거기다가 이 교범은 대외비 군사 비밀은 아닌데 어쨌든 군사 비밀에 준해서 관리하는 그런 교범이었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들은 80년대 당시 다들 영관 장교분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그 중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다들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아무튼 이 교범대로 해야만 IBS TTT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가는 제대는 아까 말씀드린 정찰 제대 중에서 척후 수영조. 이 대원들이 고무보트가 해안에 접안하기 전에 수경에 오리발 차고 상당한 거리를 수영으로 먼저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대들이 순서에 따라서 속속 상륙을 하죠. 상륙하고 나서 우리의 침투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나뭇가지 등으로 우리의 발자국을 지우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왠지 좀 보여주기식이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 그 해안 모래사장의 그 침투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래를 평평하게 이렇게 나라시 이것도 일본 말이네. 아무튼 적들이 모래사장을 이렇게 평평하게 매끈하게 해놨는데 우리 발자국을 나뭇가지로 걔들이 원래 해놓은 것처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륙 기습이라는 게
어차피 그날 밤 까버리고 바로 적진해서 이탈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무튼 교범에는 없는 내용도 통제관들이 볼 때 이건 쌈박한 방법이다. 아주 좋은 전술적 행동이야. 이렇게 보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미군 전쟁 영화를 많이 보고서 영감을 얻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돌격 제대가 상륙을 하면 목표 지점을 향해 은밀하게 육상 기동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각종 무성 무기들이 동원되죠. 저희 때는 석궁 그리고 독침류. 근데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쪽팔려요. 긴 그 파이프 같은 거에다가 독침을 넣고 입으로다 이렇게 부는 건데요. 막 우리가 아프리카 원시인도 아니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입으로 독침을 분다는 게 쪽팔려서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개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안한 좀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산 정상의 목표물, 우리 땐 통상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아무튼 거기를 올라갈 때 두루마리 화장지를 살살 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용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물에 접근을 하면 폭약을 설치해야죠. 우린 C4라고 해서 컴포지션 4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C4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폭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역 때 자주 부르던 노래, 이거 오래돼 가지고 제가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기습 특공대가였나? 아무튼 고무보드 둘러매고서 파도를 헤쳐나가면 상어떼도 기뻐 날뛰고 산호초 춤춘다 후이야 후이야 TNT-C3를 가슴에 안고. 기억나시죠? 이게 아마 UDT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사만 해병대식으로 약간 바꾼 그런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해군 UDT라는 얘기죠. 아무튼 여기서 맨 마지막에 TNT-C3를 가슴에 안고, 여기서 C3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근무하던 80년대에 C3가 C4, 즉 컴포지션 4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시킨 김현희가 사용한 폭약이 이 컴포지션 4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역시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폭약이 설치되고 나면 터트려야죠. 터트리기 전에 이때 무성무기를 사용합니다. 이거 역시나 통제관들이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저 자식이 잘 쏘냐, 잘 던지냐. 그러고 보니까 표창도 있었던 것 같아요. 표창. 표창장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던지는. 근데 이것도 아까 입으로 부는 그 독침 그거 쪽팔려 죽겠는데 이거 더 쪽팔려요. 이게 확 던져가지고 저걸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건데 이것도 무성무기예요. 대검을 던져가지고 적을 제압하는 거 그거 멋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건 나시찬이 나오는 70년대 드라마 전우가 아니에요. 거기선 백발백중 인민군이 이렇게 맞은 칼을 이렇게 맞으면서 하고 이렇게 죽어가지만 칼 끝이 이렇게 앞으로 아니고 칼 뒤로 해서 날아가면 적은 그 뭉뚝한 그 칼 손잡이 쪽에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맞고 죽어요? 그냥 호박이 깨지거나 이런데 뭐 타박상용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애가 저기다 저기다 이렇게 산통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표창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석궁, 독침, 뭐 표창. 그 뭐 제가 가지고 간 건요, 그냥 톱니바퀴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란 건데 이렇게 제법 무겁습니다. 저게 신체에 박히지 않더라도 그 쇳덩이가 대가리를 맞추면 최소한 기절은 할 것 같아요. 아무튼 360도 전체에 뾰족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못 날아가도 방향만 맞으면 박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둥그런 공의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톱니바퀴 같은 거라고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건 오늘 방송의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86년
2대대 6중대 가니까 그 중대에서 대대본관 쪽으로 나가가지고 7중대 쪽으로 우리 중대 빨래 건조장 옆에 대대 창고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6중대에 이렇게 딸린 공간이었죠. 근데 소위 때 거길 들어가니까 그 안에 스키, 그거 눈 오면 타고 다니는 거, 그 스키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최소한 100개는 넘어 보였어요. 그리고 석궁, 독화살, 표창, 뭐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안 쓴 지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게 86년도니까 아마도 저보다 먼저 2대대 6중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 스키들하고 무성무기의 사연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사연을 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무성무기들은 그 3, 4년 전까지 망치소대 요원들이 쓴 걸로 추측을 하는데, 이 스키들은 70년대 6중대가 스키 중대였다는 얘기가 있는 걸 봐서 그때 쓰던 장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성무기를 사용해서 적 초병을 처치하고 폭약을 설치한 다음 터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술 대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긴 적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륙한 지점까지 맨날 튀는 겁니다. 우리 해병대가 IBS 훈련 받을 때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서 그 산꼭대기까지 선착순 한다고 해서 기습특공 한다는 놈들이 그걸 메고 적진에 가서 산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키는 중대장이 있으면 그놈은 북괴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폭파 후에 개태같이 거의 선착순으로 상륙해안까지 뛰어내려오는 건데요. 아까 올라갈 때는 아주 은밀하게 기도빈익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내려올 때는 뭐가 보여야죠. 그래서 아까 올라갈 때 풀어놓은 그 하얀 화장지를 봐가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풀면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상륙해안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대장이 안 기다려줘요. 레이더 기지가 폭파돼서 저게 추격전이 증원군이니 속속들이 밀려오는데 몇 놈 기다리다가 다 죽을 일이 있어요? 이럴 때는 해병대 의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얄짤없다니까요. 그리고 먼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해군 함정도 걔들 생각도 좀 해줘야죠. 걔들 시간 되면 가요. 거기서 약속 시간 한두 시간 넘도록 기다리다가 미사일 맞을 일 있어요? 그래서 적진에 남아서 3840 유격대 활동을 하기가 싫어서 올라갈 때 화장지를 풀어주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륙해안에 다 집합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페달링이고 지랄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다 시동 걸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뽀록 났잖아요. 여기서 노져가면서 천천히 가자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도 한 번쯤은 뒤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 놈 같으면 아예 상륙 지점으로 복귀를 안 했겠네. 아니면 상륙을 하기도 전에 하늘에다 대고 이게 뭐 총을 몇 발 쐈겠지. 우리가 들어가니까 니들 빨리 준비해.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목표물을 폭파시키고 최초 상륙 지점에서 모든 대원이 합류해서 해상으로 탈출을 하면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뭐 그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냐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군사 보안이라기보다는 깐깐한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상륙 기습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오늘은 해병대한테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 IBS, 즉 고무보트를 가지고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 상륙 기습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만, 제가 뭐 아주 높은 계급으로 작전 전반을 논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오직 위관 장교의 눈으로 봤던 그런 모습만을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한 부대에 근무하면서 실제 체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겉모습만큼은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은 댓글로서 남겨주시면 제 기억을 되짚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제가 방송 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요즘은 이 대충 한 뭐 일주일에 2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봄이라서 제가 무진장 바빠요. 봄철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제 횟수가 좀 줄다 보니까
예비역분들의 사연 제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사연이 있으시면 굳이 뭐 센 얘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재밌고 골 때리는 내용 많이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